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원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 통합 5번째 시간으로요. 음악의 보편성과 가물난 음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에서는요, 이제 음악의 보편성, 그 다음에 그것의 뇌과학적 기원 구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는 이제 옥타브가 나오고요. 5도의 협화성에 나타나는 음악의 보편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음악이 없는 문화권은 없죠. 그렇죠? 예. 음의 높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자, 인지라는 거는요,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 능력이 인간에게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이라는 건요, 그 일반적이다. 응?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더 특별한 게 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별하다라는 것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옥타브를, 자, 옥타브라는 건 이제 어떤 음에서 완전 8도의 간격을 가진 음정을 옥타브라고 합니다. 옥타브를 같은 음으로 인지하는, 그렇죠? 경향이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주목해야 된다, 이제 주시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오늘 이 글에서 중요한 점이 첫 번째 글에서는 옥타브의 보편성, 그렇죠? 요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어느 문화권의 음악에서 있든 어떤 음의 진동수 2배의 진동수를 갖는 음은 원래 음보다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이지만 원래 음과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이지만 이름은 또 같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음의 진동수의 2배의 진동수를 갖는 음이 원래 음보다 한 옥타브가 높다. 요 개념. 예,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음의 순환성을 크로마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이 같은 입을 갖는 것에서 음의 순환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마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현상은 바로 옥타브의 이제 특별한 지위라는 용어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옥타브가 올라가도 같은 음으로 인식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서양 음악이든 뭐 인도네시아의 가물란 음악이든 그렇죠? 동서양이 다 나왔네요.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음악 전통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러한 옥타브의 특별한 지위, 그죠? 예, 앞에도 했습니다만 옥타브의 특별한 지위는 옥타브가 올라가도 같은 음으로 인식되는 현상이에요. 추가해서 또 뭐가 있냐? 진동수가 2대 3의 비를 갖는 두 음 사이의 간격인 5도라고 합니다. 5도. 도에서 솔, 도솔이죠. 이 음정이 서로 잘 어울려서, 그쵸? 협화적이라는 인식도 있다는 거예요. 화합을 잘 한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악 인식의 보편성 이제 두 번째가 나온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옥타브 순환성에 대한 인식이고요. 두 번째는 5도의 협화성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음계 뒤에 나옵니다만 3분 손익법 이 두 가지의 방법이 5도의 토대를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제시된 겁니다. 아셨죠? 뒤에 나옵니다. 5도의 협화성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음정 인식의 보편성은 지금 뭘 말한 겁니까? 이러한 음정 인식의 보편성.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된 거니까요. 정리하실 때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앞의 내용이 바로 정리가 됐잖아요. 음정 인식의 보편성. 그렇죠? 그래서 뇌를 비롯한 신경 체계가 청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5도의 협화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뇌를 비롯한 신경 체계 메커니즘에 기인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5도의 협화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바로 뇌를 비롯한 신경체계 메커니즘에서 이제 유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음계에서 나타나는 음악의 보편성입니다. 앞에 1문단에서는 뭐였죠? 옥타브와 5도의 협화성에서 나타나는 음악의 보편성이에요. 음악의 보편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요? 음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음계예요. 자, 그럼 내용을 봅시다. 음정이 뭐냐? 하는과 다른 음과의 높이의 차이가 음정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협화적이라고 인식되는 음정을 바탕으로 뭘 만들었어요? 음계를 만드는 겁니다. 음계는 또 뭐냐? 일정한 음정의 순서입니다. 순서. 그 음을 차례로 늘어놓은 것을 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음악은 이제 5음으로 되어 있고요. 서양 음악은 이제 7음 음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 음계라는 것까지 좀 기억하시면 훨씬 더 이야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음계가 만들어짐으로 여러 문화권의 음계도 공통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27,000년 전에서 21,000년 전 사이의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악기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뭡니까? 속을 다 파내고 적당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새뼈의 발견을 통해서 이때 이미 음계가 존재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구석기 시대의 악기로부터 당시에 음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구멍을 손가락으로 이제 막고 진동하는 공기 기둥의 길이가 변하거든요. 그러면 음 높이가 달라집니다.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구멍마다 음계음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까지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음계란 뭐냐? 음계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선택된 음의 집합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음계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계는 오래되었죠. 그죠? 앞에 보셨지만 여기 구석기 시대에도 있다는 얘기죠. 또 모든 음악 문화권에서도 발견됩니다. 보편적이죠. 또 기본적으로 옥타브 순환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옥타브 안에 몇 개의 음을 선택하는 방식, 그렇죠? 하나의 옥타브 안에서 몇 개의 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 음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제 문화권마다 이제 다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소통이 없었던 문화권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음계의 음들이 일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음. 음의 진동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 음과 해당 음의 음정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특정한 의미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진동수가 아니라는 거. 자, 선호한다는 거죠. 특정한 음을 선호한다는 거. 선호라는 것은 특별히 좋아서 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서 동일한 음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도의 협화성을 토대로 자, 피타고라스 음계가 있고요. 동일한 결과를 내는 3분 손익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음계와 3분 손익법은 서로 동일한 결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이제서 독자적으로 고안되었고요. 현대 서양의 표준 음계인 뭐요? 평균율. 자, 평균율이 있는데 서양 표준 음계입니다. 서양인들보다 먼저 16세기에 만들었답니다. 이 3분 손익법이.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명나라 주제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제욱. 그래서 평균율은 온음이 반음의 2배의 간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반음은 모두 동일한 간격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평균율이에요. 그래서 옥타브의 12개의 반음을 등간격, 같은 간격으로 배치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평균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시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자, 첫 번째, 서양의 표준 음계인 평균율은 한 옥타브에 12개의 동일한 간격의 반음이 있는 겁니다. 반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음계에는 3분 손익법을 활용해서 5도의 협화성을 구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표현입니다. 5도의 협화성을 토대로 피타고라스 음계라든가 동일한 결과를 내는 3분 손익법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고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하시고요. 네 번째로 아셔야 될 건 평균율은 이제 온음은 평균율에서 이제 온음은 반음 간격의 2배라고 그랬죠. 2배의 간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음은 모두 또 동일한 간격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욱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옥타브를 12등분하는 반음의 간격을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사실은 서양인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겠죠. 대단한 거죠. 자,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음계를 이제 사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순정 5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8도를 기본 요소로 하는 음계가 이제 피타고라스 음계라고 하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자, 3분 손익법은 이제 일정한 음과 율관이 있는데, 이 율관의 길이를 3등분 한 겁니다. 일단 3등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분의 1을 제거해버리고 남은 3분의 2만으로 이제 다음의 음률을 구하는 방법으로 완전 5도의 음률을 얻게 되는 것이 3분 손익법의 이제 정의입니다. 평균율은 뭐냐면요. 근사치 음정을 실용적으로 이제 균등하게 나눈 음을 평균율이라고 합니다. 또 주제욱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명나라를 세운 태조 주원장의 9세 손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음악 이론가이자 역학가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온음이라는 건요. 장음계에서 이제 미파 시도 이외에 장이도 음정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반음을 가진 음의 간격이 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두 개의 반음을 가진 음의 간격이다. 이거. 그리고 반음은 뭐냐? 서양 음악에서 이제 온음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전적 음정의 최소 단위가 되며 12개의 반음으로써 한 옥타브가 구성된다. 우리 본문에서 나왔죠. 세미톤 반음정이라고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실까요? 자, 음악의 보편성과 이제 대내변 연계의 정서적 기능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의 보편성이 존재하는 다른 이유를 우리는 인간의 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뇌예요, 뇌. 자, 음악의 보편성과 인간 뇌의 공통적 특성을 연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악을 관장하는, 자, 음악을 주관하고 관할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장. 뇌의 장소는 어디냐? 뇌의 장소는 소리를 1차적으로 인지하고, 어디입니까? 청각 피질에서 이제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를 담당하는 대내변 연계를 이제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관장하는 장소는 어디다? 청각 피질과 대내변 연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청각 피질이 뭐냐? 청각 피질은요, 이제 안쪽 무릎채로부터 청각 부채살 받는 대뇌 피질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귀의 청세포와 청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별 음정에 대한 지각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청각 피질이. 그리고 청각 피질로부터 신호를 받은 것은 이제 대뇌변 연계인데요. 이 대뇌변 연계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사전적인 정원으로서 이제 방어와 생식, 생존과 관련된 반응에 대한 감정, 또 기억과 관련된 뇌 부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 생존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반사작용뿐만 아니라 본능과 정서의 작용이라는 것이어서 파충류의 뇌라고까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대뇌변 연계가요. 그래서 청각 피질로부터 받은 신호에 의해서 사고의 개입 없이 모든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 뭡니까? 사고의 개입이 없다. 요거 반드시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정서적 반응을 민감하게 아주 빠르게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대뇌변 연계 때문이네요. 그래서 음악을 관장하는 이 대뇌변 연계가 인간의 본성 또 정서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음악이 일으키는 정서적 공감이야말로 음악이 모든 인간의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중요하게 여겨져온 핵심,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일으키는 정서적 공감이야말로 중요하게 여겨져온 핵심적인 이유다. 그러니까 정서적 공감이란 말 놓치면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제 A에 대한 이유. A가 뭐냐면 음악이 보편성이 존재하는 다른 이유를 인간의 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군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자, 첫 번째로 이제 음악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은요, 대뇌변 연계의 작용으로 사고에 개입이 없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뇌변 연계는 이제 생존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반사작용뿐만 아니라 본능, 정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이곳에서 어때요? 청각 피질로부터 받은 신호에 의해서 사고에 개입이 없죠. 그리고 모든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네 번째,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이 그래서 뇌에서 찾은 음악의 보편성이 존재하는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음악에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대뇌변 연계의 작용으로 사고의 개입 없이 정서적 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반복해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마다 어때요? 음악적 취향이 다른 것은 대뇌변 연계가 사람마다 결정적으로 발달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 대뇌변 연계는 청각 피질에서 받은 신호에 대해서 사고의 개입이 없죠. 그러면서 모든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악의 보편성이 이유도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고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일곱 번째, 음악이 문화마다 개별성을 갖는 것은 뭐 때문에? 대뇌변 연계가 음악에 대한 정서적 창출이 관여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왔죠. 근데 대뇌변 연계가 음악에 대한 정서 창출에 관하여 음악의 보편성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셨죠? 예. 이 대뇌변 연계가 음악에 대한 정서 창출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개별성을 갖는 것은 틀렸습니다. 자, 여덟 번째, 음악이 정서를 움직이는 것은요, 청세포하고 청각피질, 청신경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건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악이 정서를 움직이는 건요, 대뇌변 연계입니다. 대뇌변 연계, 청각피질에 의한 청신경 연결이 아니에요. 자, 아홉 번째, 음악이 문화권마다 이렇게 독특성을 갖는 것은 사람의 대뇌변 연계의 음정 지각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틀렸네요. 왜냐하면 청각 피질은 귀의 청세포와 청신경이 연결되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음정에 대한 개별적 지각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뇌는, 자, 참고로 본능 담당 영역인 후두엽이 있고요. 담당을 하는 중뇌가 있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글씨는 작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하실 분만 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넣어봤어요. 우리 뇌의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후두엽, 중뇌, 전두엽 기능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반면 그 파충류는 본능 담당 영역 뇌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으르렁거리거나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이 파충류는.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화를 표출하는 기능은 포유류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중뇌, 여기 방금 얘기했던 이 중뇌가 있기 때문에 감정, 뭐 화를 분노 표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아까 전에 그 어디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렸냐면요. 파충류의 뇌라는 그 표현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보완 설명을 한 거니까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지금 첫 번째 글의 총 정리를 하겠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옥타브의 동등성, 또 오도의 협화성을 이제 기반으로 음계라든가 또 음악을 만든다는 것과 음악이 정서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어때? 음악은 보편성을 드러낸다. 보편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이러한 음악의 보편성은 인간이 가진 청각 피질의 음정 지각 메커니즘과 대내변 연계의 정서적 지각 중추장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물란 음악, 우리 동양의 인도 가물란 음악의 특징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물란 음악의 독특성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합주단이라는 것은 이제 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물란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 세계에서부터 일찍부터 알려졌대요. 그래서 가물란은 어떤 뜻이냐면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악이고 목재라든가 나무라든가 대나무, 금속 따위로 만든 겁니다. 타악기 있거든요. 주로 타악기인데 기악, 합주, 무용극 등의 반주에 쓴다고 합니다. 자, 가물이 이제 뭐냐? 가물. 가물의 용어도 나왔네요. 망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은 행동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망치질이에요, 망치질. 그러니까 이는 가물린이 주로 타악기로 이뤘다는 것과 관련성을 갖고 있겠네요. 자, 타악기를 중심으로 곡이 전개되면서 비조화음이 곡을 이끌어갑니다. 한마디로 이제 가물란 곡이. 자, 가물란에서 이제 거의 모든 악기가 이제 선율 타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음향은 우리 농악 있죠? 농악대가 징, 꽹과리, 장구 등의 이 전통 타악기를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리듬 앙상블은 조화를 의미하는 거, 조화. 아셨죠? 음향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아셨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크기가 다른 쇠막대가 있어요. 쇠막대가 한 줄로 늘어서 있는 샤론, 그리고 한가운데 혹이 달린 징의 크기를 달리하면서 두 줄로 장착되어 있는 보낭, 그리고 망치로 타격하면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선율. 자, 소리의 높낮이가 어떻습니까? 길이나 리듬 같이 서로 어울려 이루어진 음의 흐름, 이건 멜로디나 가락을 이제 선율이라고 하는데요. 자, 샤론은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림하고 설명을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악인 이 가물란에 쓰인 악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론이. 그래서 합주에서 거의 중앙을 차지하고 선율을 담당한답니다. 중요한 기능을 하네요. 나무로 만든 대나무 위에 두꺼운 청동지의 막대 모양의 건을 나열하는 것으로 한 개의 나무 망치로 이제 내려치는 거죠. 그림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사론이 되겠습니다. 사론. 그 다음에 이제 보낭이라는 건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악 가물란에 편성되는 주요 타악기인데요. 지름이 한 20cm 정도, 높이가 한 15cm 정도의 항아리 모양의 공이 있다고 합니다. 공. 10개 내지 14개의 나무로 만든 대나무 위에 두 줄로 올려놓고 바퀴 모양의 대가리가 달린 두 개의 채로 막 두드려 연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낭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가물란 음악은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렇죠? 역동적으로 또 특이한 쇳소리가 어우러져서 독특한 조화를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물란이 연주하는 곡은 주제에 해당하는 하나의 악절이라는 것은요, 악상을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단위예요. 이게 반복되거나 또 조금씩 변주가 이루어지면서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복하기도 하고 변주하기도 하면서 곡이 지속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음악에서 역동적 리듬이 정교합니다. 정교하게 나타나면서 강한 타악기 소리가 곡을 이끌어가고요. 큰 손 모양의 악기인 공이 내는 저음이
되는 저음이 하나의 곡이 끝나고 세 곡이 시작됨을 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만약에 이제 변형되면 어려우니까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막대와 직 모양의 타악기를 때려서 역동적 리듬을 만들어낸다. 이거 기억하시고, 가물란을 구성하는 선율 타악기는 막대 모양의 사론과 직 모양의 본항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또 이 음악에서 역동적인 리듬이 정교하게 나타나면서 강한 타악기 소리가 그걸 이끌어간다.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것은 이제 저음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세 곡의 알림을 시작됨을 알린다는 거. 요것도 기억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4페이지로 넘겨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가물란의 이제 음계와 조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물란은 이제 다양한 인도네시아 전통 음계를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슬렌드로와 펠로그라고 합니다. 이 음계들은 모두 진동수가 2배가 되면 같은 이름을 부여하는 이 옥타브 체계를 따르는 것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동수가 2배가 되면 같은 이름을 부여하는 옥타브 체계, 우리 첫 번째 그래서 배웠죠? 이것을 빼면 서양의 음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만 갖다 꼭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앞에 부분만 공통점이고,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슬렌드로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웃하는 음사의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정이 대략 240센트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일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5음 음계이고, 자, 펠로그는 뭡니까? 이웃하는 음사의 음정이 불균등한 7음 음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슬렌도로는요, 가물란에 사용되는 등간격, 같은 간격 5음으로 이루어진 음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센트는 뭡니까? 음정을 재는 미세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옥타브의 1200분의 1에 해당하는 음정이 바로 센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렌도로는 균일한 5음 음계고 펠로그는 불균등한 7음 음계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물란에서 어떠냐? 악단마다 각기 기준음을 다르게 조율한다고 합니다. 자, 악단마다 각기 기준음이 다르게 조율된다. 기억하시고요. 이웃하는 사이의 음정은 거의 정확하게 조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음은 다르지만 사이의 음정은 거의 정확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기준음이라는 건 뭡니까? 음계의 기준이 되는 음이고요. 음고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남겨둔 약간의 오차는 어떻게 한다? 합주해서 맥놀이를 일으켜 울림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이 맥놀이라는 뭡니까? 진동수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키면요,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졌다 약해졌다는 현상이 이제 맥놀이라고 합니다. 울림이라는 말로 쓸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선율 타악기에서 나오는 이 5개의 음만으로 맥놀이를 발생시켜 다양한 울림을 창조한다. 이 말은 이제 틀린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가물란은 이제 인도네시아 전통 음계인 슬렌드로와 펠로그로 이제 조율되는 거고요. 슬렌드로는 뭡니까? 이웃한 음사의 간격이 음정이 대략 240센트로로 균일한 5음 음계입니다. 그 펠로그는 뭡니까? 이웃한 사이의 음정이 불균등한 7음 음계죠. 그렇죠? 따라서 가물란 음악이 항상 5개의 음만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5개의 음만으로 울림을 창조한다는 말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자, 마지막 문단이네요. 가물란의 비조화성과 이제 공동체적 속성을 이제 드러내는데요. 서양 음악의 중심을 이루는 현악기나 이제 관악기에 나오는 음과 같은 조화음은 사이파 형태의 단순한 음들로 이제 분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음 중 가장 낮은 음을 기본음이라고 합니다. 기본음. 기본음이라는 것은 이 복합음을 구성하는 가장 낮은 부분, 즉 원음, 기음이라고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앞에 나온 이 기준음 있죠? 이 기준음 그리고 기본음 요거에서도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음을 기준음으로 이렇게 서로 바꿔서 이제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조화음의 단순음들은 기본음의 진동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갖는다. 그렇죠? 정수배예요. 그런 점에서 서양적 감각에서는 이제 조화음이 표준적인 아름다움의 바탕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서양에서는 이제 조화음이 표준적인 아름다움 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조화음은 뭐냐면 둘 이상의 음이 같이 울릴 때 잘 어울려서 듣기 좋은 음을 조화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관악기나 현악기에 나오는 음을 얘기하고요. 부분음의 진동수가 기본음의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는 부분음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제 기준음, 기본음, 조화음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이제 서로 비슷한 것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가물란의 중심을 이루는 막대, 솥, 징을 쳐가지고 이 나오는 음을 구성하는 단선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가 아닌 비조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동서양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가물란 음악은 비조화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물란이 연주하는 곡에서 이렇게 서양인들에게 안정감이 없어 보이는 비조화음의 곡이 이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 곡이. 그렇죠? 그러니까 타악기를 중심으로 곡이 전개되고 있죠. 가물란은 또 비조화음이 곡을 이끌어 간다. 이것이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기본음의 진동수의 정수배가 아닌 부분음으로,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수배가 아니라 부분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정수배와 부분음을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악단마다 각기 다른 기준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악기들이 그에 맞추어 조율되고 있어서 개별적 악단의 고유한 특성, 고유성이죠. 고유성. 이 고유성을 중시하는 음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단마다 뭐가 달라요? 기준음이 다르다. 중요합니다. 기준음을 조화음이나 기본음으로 바꾸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정리를 하네요. 이것은 가물란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든가 독특한 존재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는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가물란은 종교, 의식, 교육, 사교적 목적에서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되어 공동체의 문화적 산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부정하는 건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내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악인 이 가물란 음악을 좀 소개했죠. 선율 타악기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음악을 발전시켰어요. 서양 음악과 이제 비슷한 점이 뭡니까? 옥타브 체계를 따르지만 독자적인 음계가 있죠. 그래서 가물란 음악은 나름대로의 정밀성, 체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조화음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음악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술상 특징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음계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는 주로 어떻습니까? 서양의 피타고라스 음계와 평균율이 사례로 제시되어 있고요. 나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 전통 음계인 슬렌드로와 펠로그가 구체적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기억 꼭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서양 음악이 조화음에 기반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의 산문단, 그죠? 나에 나오는 거예요. 서양 음악의 중심을 이루는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나오는 음과 같은 조화음은 어때요? 사인파 형태의 단순음을 분해가 가능한데 조화음의 단순음들은 기본음의 진동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갖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서양적 감각에서는 조화음이 표준적인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계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렇죠. 나에서 인도네시아의 가물란 음악의 전통 음계인 슬렌드로와 펠로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옥타브와 진동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가의 일문단에 보시면요. 어떤 음의 진동수의 2배의 진동수를 갖는 것은 어떻다? 원래 음보다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현악기와 타악기 중 더 오래된 건 뭐냐? 이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의 이문단에서는 단지 원시시대의 관악기 형태가 존재했다는 것만 나와 있고요. 둘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독서가 긴데요. 길지만 내용은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보편성과 가물린 음악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